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창원 특례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10년인 올해 특례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재단의 새 원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로봇랜드 정상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법적 분쟁까지 간 투자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김해 유아리 유적에서 제사 물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굴됐습니다. 가야시대 제사 관련 건물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 특례시 승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창원시는 통합 10년을 맞는 올해 특례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자치단체인 특례시.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예산과 행정 등 자치권은 광역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이 특례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창원 특례시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충분하게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 창원시로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의 당선인들을 상대로 특례시 승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수원 등 나머지 3개 시와 더 힘을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시가 실현이 되고 100만이 넘는 도시에 걸맞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주어져야만 가능합니다. 통합 10년을 맞이하는 올해 초기의 갈등을 넘어 특례시 승격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반년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 재단의 새 원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로봇랜드 정상화에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윤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을 지고 지난 3월 사퇴한 정창선 로봇랜드 재단 원장 후임으로 권태귤 전 LG전자 전무가 뽑혔습니다. 30여 년간 LG전자에 근무하며 중국과 멕시코 등 해외 생산 법인장을 거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경남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첩첩산중인 마산 로봇랜드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에서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경쟁력 방안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그 니즈가 어떠냐, 그 니즈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현재 우리 테마파크가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 그 어떤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일부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 속에 인사청문회는 통과됐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개장했지만 한 달 뒤 민간 사업자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테마파크 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재개장하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임시 운영사마저 교체되고 민간 사업자와는 실시협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끝났어야 할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2단계 사업까지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그 발굴함에 있어서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적극적인 지원,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듭되는 파행과 전임 원장의 중도 사태 속에 등장한 신임 원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마산 로봇랜드 정상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에서 흘려준 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동산 구매자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업체에서 천여만 원을 주고 세종시 일대 임야 일부를 구매했던 70대 주부 A씨. 해당 임야가 정부 청사와 가깝다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업자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이 뒤늦게 현장에 가본 뒤에야 낭패를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업체에서 소개한 땅은 당장 개발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의 보전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부동산에서 왜 그런 땅을 샀느냐 이야기고 그거는 그 부동산에서는 아예 그런 거는 없고. 문제는 업체의 말만 믿고 이런 땅을 샀다 해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자신들이 이런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로 구두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피해자들이 추후에 본인들이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먼저 땅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정말 있어 보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서 도시계획 확인이라든가 토지 이용 확인은 이런 걸 내주면서 그 지자체에서 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을 했다. 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곳이 있어 낮과 밤의 공기가 사뭇 다른데요. 낮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진주, 의령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5도, 의령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양산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7도, 함안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산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오고 난 뒤 다음 주 초반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김해 유아리 유적에서 제사 물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굴됐습니다. 가야 시대의 제사 관련 건물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문채진 기자입니다. 3, 4세기 금관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입니다. 굽다리 접시가 원형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누군가가 줄로 묶은 듯이 5겹, 3줄로 포개져 있습니다. 나무 판재 위에 놓고 제사를 지냈거나 보관해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었거나 제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야시대 유적지에서 제사와 관련된 터가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활 건물터 구조로 조성된 유구에서 이런 무덤에 출토되는 유물들이 이제 나온 사례가 처음이며 굽다리 접시 등 원형을 그대로. 김해 유화리 유적은 양동리 고분군에 묻힌 가야인들의 생활 장소로 봉황동 유적에 버금가는 유적으로 평가받지만 학술 조사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굽다리 접시 등이 유화리 유적에서도 나오면서
두 유적 간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확인돼 추가 연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서 학술 발굴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해 씨는 유화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추가 조사와 학술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현실 VR을 이용한 공연과 교육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광지에서도 VR을 이용한 체험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가상현실 VR 장비를 착용하자 통영 전통 놀이마당 오강대의 주인공으로 변합니다. 이 주인공은 안내에 따라 거북선에서 대포를 쏘고 동피랑을 걷는 등 통영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모니터가 달린 헤드셋과 최신 개인 VR 장비는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가상현실 속 전통무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에 있었던 세병관에서 기마궁술과 검술을 배우고 이순신 장군이 돼 한산대첩에도 참가합니다. 적군이 배가 저한테 가까이 왔을 때 진짜 내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분리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매물도 비행 체험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VR 그림 그리기 등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 마련된 VR 체험존을 통해 통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 투어와 이런 어떤 버추얼 투어가 결합이 돼서 만족도를 높이는 어떤 이런 관광 형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제 포로수 용소 유적공원에 마련된 VR존.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전쟁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VR 체험관은 어린이 고객, 청소년 고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더 발굴해서 저희가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VR을 통한 체험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3월에 이어 4월에도 경남 지역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경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171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줄어 3월 2만 9천 명 감소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각각 8.3%와 6.7%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과 제조업 등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혁신 토론회가 어제 오후 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교수와 사회활동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 연대 경제의 역할, 코로나19 이후 의료와 돌봄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남가은행의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 교육을 30명 이내로 줄이고 주말 체험 프로그램은 가능한 야외에서 갖기로 했으며 장남가은행은 한 번에 3가족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경상남도 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0개 안건을 의결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통과된 안건 가운데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 정리를 위한 조례안은 근로란 행정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을, 경상남도 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농식품부로부터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과 농촌자업 산업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14개 사업에 219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주시는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 상평산단과 정촌산단의 각종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정보 시스템이 올해 말까지 구축됩니다.
진주시는 2개 산달에 CCTV와 환경 음원센터를 설치해 공장 폭발이나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수집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가 하동녹차 추출물과 차씨오일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화장품 시장에서 하동녹차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 활용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산청군 단성면 남사예담촌을 5월에 가볼 만한 이색골목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남사예담촌의 예담은 옛 담장이란 뜻으로 흙과 돌로 쌓은 담장은 높이 2m에 길이 3.2km로 국가등록문화재 제281호이며 이씨고가와 최씨고가 사양정사는 경남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름 개선제와 건선 치료제 등 약물을 생체 내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주식회사 스킨메드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된 기술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최원일 박사 연구팀이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한 것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물고기가 지나는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 3억 7,500만 원을 들여 진주와 산청 덕천강유역에 어도를 정비합니다. 경남에는 낙동강과 섬진강 권역의 하천 681곳에 6,740개의 보가 물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도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14.6%에 불과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